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이동환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학습센터에 제가 제출한 교수학습 설계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증진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설계인데요. 동기에 이제 기반한 그 수업 설계 이렇게 제가 저기를 잡고 실제로 수업 설계하고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요. 선물을 어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물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코스모스를 소리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진짜 선물을 LP로 하나 갖고 왔고요. 제가 쓴 평생교육 방법론인데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따가 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첫 화면에서 보셨죠? 그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자, 어느 분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실 분 여기 나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표현. 금방 그림 보셨잖아요. 금방. 자, 제일 앞에 계신 분. 교수 한번 나와서 표현 한번 해보시면. 금방 보셨잖아요. 금방 보셨잖아요. 전체가. 네, 누가 표현 한번 해보실 분 계시나요? 그림 다 보셨잖아요. 역시 이제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이제 학생들만 참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데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거의 다 틀려요.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면 일단은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고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척 어려워요. 무척.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척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니까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는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죠?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습의 효율성을 보면 우리가 24시간 후에 기억에 어느 정도 남느냐 강의는 5%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듣고 하는 거는 10% 정도. 실제로 나한테 남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직접 사용하고 내가 직접 설명하고 해보는 것들만 24시간 후에 90%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토의하고 발표하고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설계를 할 때 보통 이제 교육학과에서 수업 설계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꼭 알아야 될 수업 설계 이론 학자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켈러가 얘기하는 9 이벤트입니다. 9가지 단계로 이렇게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가레가 얘기하는 9 이벤트, 두 번째가 이제 켈러가 얘기하는 악스 모델,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유록한 교수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할 때 뭘 갖고 수업을 하십니까? 뭘 갖고 수업을 하죠? 교수님들? 교재 갖고 수업을 합니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입 갖고 수업을 하는데 입 갖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신감 갖고 수업을 한다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 교안 갖고 수업을 해야 돼. 사실은 교안, 학습 지도안. 실제로 중고등학교에는 학습 지도안들이 다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학습 지도안이 어디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도 이 교환이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교환을 만들 때 가내라고 하는 학자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비벤치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 두 번째가 학습 목표 제시. 세 번째가 선수 학습 해상 자극.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도입. 그 다음 뭐 자극자를 제시해가지고 쭉 나와서 7번까지가 본론이고 실제로 수업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수행 결과 평가와 기억 및 전이 촉진.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어쨌든 교환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교환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교환이 되려면 켈러가 얘기하는 악스 모델입니다. 악스. 악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악스라고 하는데, 주의 집중, 그 다음에 관련성,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감, 네 번째는 만족감 전략을 실제로 도입할 때, 전개할 때, 마무리할 때 이와 같은 처방적인 동기 전략을 쓰면 수업이 매력적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설계를 할 수 없으니 제가 이제 이 두 학자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도입할 때 어떻게 하고, 전개를 할 때 어떻게 해 나가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 나가느냐, 두 사람 학자를 조합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조금 많이 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 증진 교수법이기 때문에 고차적인 사고 능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 교육학 학자인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과제의 영역을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인 영역, 두 번째는 정의적인 영역, 세 번째는 운동 기능적인 영역. 각각의 과제 영역에서 저차원부터 고차원의 사고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룸이 첫 번째를 보면 인지적인 영역의 저차원은 이게 이제 또 최근에는 수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걸 수정을 해서 기억, 이해, 응용, 그 다음에 고차원으로 가면 평가, 창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고 기능을 구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수능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저차원의 몇 문제, 고차원의 몇 문제 이렇게 이제 목표를 분류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이론이 있는데,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위한 교수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흥미가 있어야 참석을 하지, 흥미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흥미입니다. 재미라기보다는 흥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학습자들하고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큰 권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위한 교수법을 설계할 때 가레와 켈러와 그 다음에 블룸과 실제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한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설계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업 설계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이라든지 토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력 증진 교수법을 적용한 부분이 자발적인 참여 인도를 위한 토의, 토의 기법에 위로와 같은 토의 기법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짬짬이 토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한 토의입니다. 1시간 내에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토익을 한 5분 정도를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제 분담형 토익인데 직소 토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CCT라고 해서 개념 명료화 시험 또는 이해 촉진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통한 토익 기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완전일치 토익법.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5주차를 기본으로 해서 1주차는 그냥 이제 소개고,
다 안 들어오니까 2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2주차에는 기본적으로 팀빌딩 및 아이스 브레이킹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네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팀빌딩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이제 수업 전개거든요. 전개 시간에는 뭐 직소 토의라든지 짬짬이 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중간고사 때 평가는 저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지식 이해 적용 기억 뭐 이와 같은 낮은 차원의 평가 시험을 치렀고,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응용하고 평가하고 이와 같은 것들 창의적인 것 이와 같은 시험 문제로 한 문제를 시험을 냈고, 중간고사는 10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차부터 중간고사 이후로 이때도 이제 짬짬이 토의, 완전일치 토의법,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 전에 이제 CC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이제 토의 기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한 내용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력을 정진시키려면 정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퀴즈. 또 질문. 네, 질문이죠, 질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답이 나오고 생각을 자극하고 정보를 얻고 조절하고 마음을 열고 길을 열게 되고 납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질문, 우리는 여러분들 수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답 잘 하나요? 안 하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도 잘 안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질문을 또 혹시 하나요? 거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질문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데 실제로 스스로 질문하고 본인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은 거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능력들은 안 키워졌다라는 거죠. 또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 와서 연설을 할 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아무도 질문 안 했죠. 결국 누가 질문했어요? 네, 중국 기자가 질문한 그 영상물이 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질문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선물 받아가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자, 여기 교수님들도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골프 치실 때 여기 보면 딤풀이라고 얘기하죠. 딤풀. 골프공 하나에 저 딤풀이 몇 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럼 쉬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자, 1층에서 3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데 1초에 한 층 올라가는데 3초 걸립니다. 1분에 5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너무 어려운가요? 더 쉬운 질문을 했습니다. 더 쉬운 질문. 전 세계의 한 해의 피자 소비량은 몇 개? 맞춰보실 수 있는 분 손으로 오시죠. 맞춰보실 수 있는. 이장님이었습니다. 중국집이 우리 국민대 학교 앞에 점심시간에 팔리는 짬뽕이 숫자와 비슷한 문제 같은데요. 무광루, 삼성 해가지고 우리 국민대 전체 학생은 15,000명인데 교직. 예, 됐습니다. 예, 답은 하나씩. 이거는 이제 뭐 사회학과 교수님이라 그러지 일단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니코 페르미 박사가 얘기하는 페르미 추제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을 냈을 때 얼마만큼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교수님이 일단 반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선물 2가지 종류인데 선택해서. 진짜로요? 네, 아니 진짜로 그런 책. 과장님과 책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옆에 앉았더니. 네. 더운데 옷 좀 벗고 이렇게 괜찮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추정에 관한 질문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요즘 생각 너무 안 하죠. 너무 편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진짜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쉬운 문제. 이번에는 쉬운 문제를 네 문제를 내는데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맞추셔야지 교수님으로서의 자질입니다. 한 문제도 못 맞추시면 내가 교수로서 자질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여기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교수님. 냉장고를 연다, 기름 집어넣는다, 냉장고를 연다. 역시 한자님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넣는 방법이잖아요. 넣는 방법. 어떤 사람은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학생 보고 시킨대요. 학생 보고 시킨대. 맨날 시키면 봐서 그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냉장고에 쿠키를 넣는 방법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답이 없으면 예. 냉장고문을 연다, 기린을 꺼낸다, 코끼리를 연다, 냉장고를 유출됐어. 어떻게 해킹했어요. 예, 넣는 방법이죠. 넣는 방법. 이게 아직 왜 저게 정답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골치 아픕니다니까. 왜 저게 정답인지 모르시는. 세 번째. 호랑이와 함께 동물레이를 주제하는데 한 동물만 빼고 다 참석했어요. 빠진 동물. 왜요? 역시. 아시죠? 어디 있는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이거 못 맞추시면 아시겠죠? 네, 교수로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에는 아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아그강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 어떻게 건너면 될까요? 선물이 약한가요? 어떻게 건너면 돼요? 그것들을 냉장고 집어넣고 건널까?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막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막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하세요. 생각 좀 고민을 하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잠재운. 왜요?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예. 비행기나 무슨 다 막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냥 건너면 됩니다. 왜요? 아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동물레이가 있잖아요. 동물레이. 이게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과 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대답을 하니까 못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해야 하는데 앞과 뒤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 생각이 힘이 커지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짬짬이 토이는 그냥 예를 들면 1시간 수업 안에 내가 수업하는 그 과정 안에 조금 지원을 만들라 그러면 토익글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토익글이. 너무 어려운 토익글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토익글이. 그래야지 재미가 있죠. 흥미가 있죠. 아까 사고력 정리에서 첫 번째가 흥미고 두 번째가 학생들하고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전원일치 토익법인데 요거는 이제 토익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합의가 돼야지 그 다음 문항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전원일치 토익법이고 아마 직소 토익은 이 교사학습센터에서 할 때 그전에도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5개 팀이라고 5개 주라고 본다면 한 조에 각각의 다른 주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조에는 행동주의, 2조에는 인지주의, 3조에는 구성주의, 4조에는 스키너, 5조에는 반규라. 이렇게 해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같은 팀 내에서. 하고 난 후에 1번 여기 보면 각 조의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5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토익 끝났으면 두 번째는 1조 다 모여. 2조 다 모여.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각각이 여기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스키너, 반규라. 여기 오타가 났네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토의한 내용들을 갖고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자기 팀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뭐예요? 5개의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토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제 분담형 토의 방법. 이게 이제 직소 토의라고 하는 겁니다.
수어 토익. 그래서 요거도 이제 토익거리를 수업 중간에 한 중간고사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절반 정도 중에 한 번 정도 해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 CCT는 거의 뭐 이거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아까 과제 영역 중에 블룸이 얘기하는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운동기능적인 영역 중에 인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 과목들, 꼭 이 내용을 우리 그 교과목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수업을 할 때는 이 CCT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험 문제 만들어서 시험 치는 거예요. 기말고사 시험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치느냐? 처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대평가식으로 컨닝하지 못하게 그냥 시험을 치고 친 내용을 다 거둬요. 수업 시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 문제로 이번에는 조별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조별로. 똑같은 시험 문제로. 조별로 시험 칠 때는 토의하고 그동안 수업 자료 다 꺼내놓고 팀별로 또 시험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팀별로 시험 칠 때는 개인별로 시험 치던 것을 교수님이 앉아서 이제 다 채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채점을 하고 팀별로 칠 때 요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조별로 쳤으면은 세 번째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몇 번 공부한 겁니까? 3번 공부한 거죠. 개별적으로 시험 한번 쳤고 팀으로 시험 한번 쳤고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3번 시험 치 3번. 3번 시험 쳤으면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어떻게 돼요? 촉진이 되고 개념이 명료화가 되는 것. 그래서 한 14주차 정도 때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이해가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CCT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는 이제 개인체고 개인체적, 개인평균, 요게 이제 팀으로 쳤던 점수, 팀 효율 이렇게까지 내서 실제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CCT입니다. CCT.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교수님들. 그죠? 누구나 뭐 다 받으시는데 강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코디 받으면 코디. 교수님들 이제 코디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강의하는 과목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야죠.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스킬에 해당되는 거죠. 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잘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이 두 번째는 잘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요겁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수님이 강단에 못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도 때문에. 태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 보면 교육사회학에 이제 하그리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는데 교수님들 유형 중에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맹수조련사예요. 맹수조련사. 두 번째는 연예인형. 세 번째는 낭만가. 저는 무슨 유형일 것 같습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연예인형이라고 해요. 적어도 맹수조련사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꼰대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되면 꼰대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호흡하지 않고 교수님 생각 의견을 집중적으로 막 강요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이제 30대 교수도 뭐만 가르치느냐 하면 어려운 것만 가르치는데 어려운 것만. 본인도 가르치면서 뭐가 뭔지 몰라요. 40대 되면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뭐만 가르쳐요? 중요한 것. 50대는 아는 것만 아는 것만. 60대는 이제 생각나는 것만 생각나는 것만. 생각 나지 않을 수도 있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은 60대도 70%만 계산하니까 하면 뭐예요? 60, 40대 중요가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사고력 정진 교수법하고 블룸이 얘기하는 그 사고력 정진과 그 다음에 사고력 정진 교수법, 켈러와 악서의 모델을 다 조합을 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만 쉽게 시작을 할 때 집중, 돌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시간 분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입할 때 5분 관리가 중요하고 전개에 나갈 때 15분 관리가 중요하고 마무리할 때 5분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 한 학기면 뭐예요? 첫 주차는 수업을 못하니까 수강 신청 몇 개이고 하니까 두 번째 주차에는 수업을 하지 말고 주의 집중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팀빌딩하고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그 다음에 과정 처음에 인트로 소개하고 조금 이제 지도 나갈 수 있으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에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뭐 잠차미토이나 집소토이나 CCT나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느냐 이렇게 끝내주라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끝내주는 감동적으로. 왜 이렇게 끝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집중을 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가장 좋은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주의 집중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몰입할 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몰입을 하면 뭐예요? 세로토닌이 나오고 몰입을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번뇌망상이에요.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그 편안한 거 주의만 몰입을 하면. 또 이 몰입을 하면 세로토닌이 어떤 물질을 분비시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엔돌핀.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재미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개콘 볼 때. 근데 이 엔돌핀은 중독성이 있어서 더 재미가 없으면 엔돌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업 전개할 때 흥미 있고 이러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더 좋은 호르몬이 뭐냐면 다이돌핀인데 이거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감동적인 영화나 감동적인 드라마나 감동적인 설교나 감동적인 강의를 듣고 각본 같은 분들은 막 이 다이돌핀이 쫙 분비가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특강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 집중시키고 전개에 나갈 때 재밌게 하다가 끝낼 때 감동을 딱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뭐만 하면 돼요? 끝낼 때 감동적으로만 끝내줘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면 뭔가 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감동적으로 끝내주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는 수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이 수업 전체가 이제 자기 걸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켈러와 가네가 얘기한 내용들을 축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팁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팁들, 제가 썼던 팁들. 거의 5분간입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쓰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맞춰보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3등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3등?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3등. 대답 안 하실 거죠? 끝까지. 혜리 나왔습니다. 혜리. 2등은 누가 나왔어요? 수지가 나왔습니다. 대망 1위는 수령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3위. 현빈 아닙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 말이에요. 3위. 박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정의인 나왔습니다. 밥소리가 스카이.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손바닥까지 그려보신 분들은 생명력이 강하신 분들. 그 다음에 팔이 만세를 하고 있는 사람. 돈들 중에 발표를 안 한다. 그럼 이 친구 시키면 돼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인데 여자를 그려놓고 여자인데 남자를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미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남들은 큼직큼직하게 그려놨는데 한쪽 귀퉁이에 아주 조그만하게 그려놓은 사람,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 시키면 안 돼요. 불만이 많아요. 어쨌든 이 외에도 팀빌딩 하는 방법이 많은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앞자로부터 저는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막 흩어져 있으면 물려하게 만듭니다. 물려하게. 흩어져 있으면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질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부담돼서 안 하고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해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하는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자, 요런 걸 하는데 요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 앞에서 하는 이 게임을 하는, 이제 학기 초반에 하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주인이 되는 거고 지면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아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주물러 줘야 되고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와야 됩니다니까. 다 동의하시면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빨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하나 둘 셋. 제가 이깁니다. 3판 양승시 3판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 상당히 이기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하나 셋. 불만 있어요? 예, 불만 있어요. 그럼 강의하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하고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은 제가 할게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하고 준비 하겠습니다. 준비. 자,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이때만.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게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머리가 조금 나빠도 가능했는데 두 번째 게임은 머리가 나쁘면 못합니다. 한 손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한 손은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면 요거는 잡고 요거는 빼야지 이깁니다. 동시에 잡고 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근데 머리가 나쁘면 못해요. 자,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준비 해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때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셋 하면. 이번에는 셋 하기 전에 미리 하면 싸대기를 주십니다. 하나 둘. 싸대기 셋.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 얘기를 잘 들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이거는 많이 하시죠. 그죠? 새우깡. 새우깡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새우깡. 말로 하면 내가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라는 겁니다. 학기 초에. 그럼 첫 시간에는 어쨌든 재미가 있어요. 팀빌딩하고 아이스 브레이킹하면. 그 다음에 문제지. 이런 학생들은 무지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지. 전개가 문제지. 근데 첫 시간에 이렇게 충분히 해도 전개에 나가는데 문제인데 첫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첫 주차, 둘째 주차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더 힘들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켈러와 가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개 나갈 때 이제 아까 악스 모델도 봤죠, 그죠? 그거를 제가 축약해서 전개에 나갈 때는 폭탄을 설치해라. 15분 지나면 지금부터 지루하잖아요.
지루할 때 이런 것들이 폭탄이라는 거예요. 폭탄. 폭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기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오락적. 이게 전부 다 폭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켈러가 얘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폭탄은 뭘까요? 가장 좋은 폭탄은? 오락이요?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오락만 할까요? 어떤 폭탄이 제일 좋아요? 질문요? 질문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폭탄은 사실은 사례입니다. 사례. 어떤 사례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 그러니까 이런 설명할 때 사례가 없으면 재미가 없죠. 지금도 제가 팁들을 드리는 이런 사례들이죠. 사례가 있으면 강의는 살아나는데 사례가 없으면 강의는 죽은 강의가 된다는 거예요. 사례도 없고 그럴 때 뭘 쓰는 거예요? 스판하고 유머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폭탄의 역할이에요. 폭탄. 이런, 그러니까 이 수업 중간에 토의도 하고 사례도 넣고 질문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실습도 시키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폭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좀 지루할 만한 이런 것들을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고력 정진이기 때문에 직소 토의도 하고 완전일치 토의도 하고 짬짬이 토의도 하고 CCT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한 줄차에 토의 그리고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재 안에는 여기 보면 이런 토익 글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한 시간에 예를 들면 잘 따라온다 그러면 하나만 쓰고 잘 못 따라온다 그러면 2개, 3개씩 쓰는 거예요. 중간에 토익 글에 한 뭐 2, 3분 토익 글이도 오고 뭐 3분, 5분 토익 글이도 있고 토익을 일반적으로 계속 강의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전원일치 토익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제로 활용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전혀 관계없는 자 폭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군데가 틀렸습니까? 몇 군데? 넥타이 색깔. 넥타이 색깔 또 학생 옷 또 5개입니다. 5개. 문 또. 자, 여기 하나 있고 형광등이죠? 문이죠? 여기 학생 옷이죠? 여기 사람이 또 여기 있는데 없죠? 넥타이 색. 누굽니까? 저예요, 저. 젊었을 때 접니다. 요거 보여줄 때 자시는 분들 있나요? 좋은 분들?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폭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의할 때 쓰는 폭탄인데, 그러니까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고 학습 내용과 관련되는 사례를 쓰면 수업이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뱀이 들어왔어요. 수업 중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뱀이 수업 중에 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요? 잡아요? 실제로 기업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삼성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삼성? 일단 TF팀을 꾸리는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디다 잡아서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LG는 삼성이 어떻게 하나 그렇지 현대 일단 때려잡고 온다. 때려잡고 온다. 하나 회장님이 야구 방망이 들고 쫓아오려는다. 야구 방망이 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다음 뭐 아브라함 뱀 잡는 방법을 올리고 애플 뱀 잡는 방법을 특허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 문화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을 구속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면 그 좋은 문화 안에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업을 해보면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호응을 해주면 교수님도 신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잘 호응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 성실하고 착하고 한데 뭐가 부족하다? 도전이지. 오죽하면 도전하는 국민이 했겠어요. 표를 오죽하면 도전하는 국민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고 토의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면
실제로 수업이 살아나는 교수님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 안 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토익 안 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익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이거 하는데 저 이번 학기에는 진짜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유난히도 이번 학기에는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 잘하다가. 근데 이때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의 스킬인데 어쨌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마무리. 감동적으로 끝내는 감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끝낼 때는 진짜 마지막 주차에는 수업 안 하고 감동적인 영상 보여주고 감동적인 얘기하고 실제로 마칩니다. 그 사례도 있는데 사례는 생각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생각 어느 소방관의 일기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수업은 뭐다? 개인 나름대로 수업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육학에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교육은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꾸는 거다.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실은 무서워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꾸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학자들은 인지, 생각, 사고의 구조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성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업은 개인적인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수업이다. 개인적인 의미. 그러니까 한 50명 앉아있으면 50명의 학생들의 개인적인 의미를 다 창출해줘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전에는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수업만 강의만 하면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수업하기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의미들을 다 창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이 아무리 교수님이 재밌고 의미 있다라고 얘기해도 학생들이 의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냥 초연결 사회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초연결 사회, 융복합 사회. 초연결되어 있고 융복합 사회다가 보니까 우리가 인재를 육성을 할 때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이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인문학, 기술이 인문학 이렇게 서로 이제 융복합해서 학문을 해야 지금 현재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팀 클래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맥락 하에서 이제 팀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는 초연결되고 융복합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또 2019년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제 2019년 트렌드가 컨셉을 연출하라 마케팅도 이제는 개인 마케팅이 아니라 뭐예요? 셀프 마케팅이 왔어요. 셀프 마케팅. 저 훨씬 더 포커싱이 됐죠. 그 다음에 보면 요즘 옛날 뉴트로 시대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 요즘 옛날 그 다음에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제 밑에 보면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나나랜드를 패러디한 것이 바로 나나랜드입니다. 나나랜드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가치 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데 사회는 연결하고 융합하라고 하니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2030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보면 학생들한테 21세기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4가지 역량을 여기 보면 비판 행사고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4C라고 얘기해요. 4C
호시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 협업 요 네 가지가 호시 역량이 필요한데 팀진 클래스 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맞아야죠. 협력을 잘해야 돼. 소통이 돼야지 그 과목이 성공을 하는 것처럼 연결되고 융복합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제가 넣은 건데 어질리티라고 하는 게 민첩성이 됩니다. 이제는 교수님들한테 수업 안 듣고 웬만한 지식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요? 웬만한 지식은 누구한테 구글한테 물어보면 돼요. 21세기의 종교는 어떤 종교가 나온다고요?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종교 구글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글교가. 실제로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터교. 모든 데이터를 구글이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교가 나온다고까지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그 사람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학습력, 그 다음 소통력, 실행력 요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바로 민첩성이라는 민첩성. 그 다음 이제 영성인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근데 사회는 융합하라고 하고 연결하라고 하고. 그래서 수업은 개인적인 의미 창출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호흡을 해야 되고 흥미를 느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나마 학생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시면 수하고 사자가 있었는데 수하고 사자가 둘이 너무너무 사랑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니네들이 너무 안 맞다 안 맞으니까 헤어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너무 사랑하니까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자를 사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 자기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싱싱한 야채, 풀, 채소 이런 것들을 육식동물인 소한테 갖다 준 거예요. 소도 자기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싱싱한 육회, 치맛살, 삼겹살 이런 것들을 초식동물인 소한테 갖다 준 거예요. 처음에는 못 먹어도 조금씩 먹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본인들이 한 최선 때문에 결국 둘은 헤어졌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죠.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솔직히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안 따라오는 거고, 학생들이 볼 때는 학생들도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최선을 할 때 그 최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독이. 이게 바로 나만을 위한 최선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이제 한번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학생들을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교수님의 고민의 문턱을 낮춰야 그래야지 질문도 하고 교수님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해와 켈러, 그다음에 블룸 이런 사람들이 교수 설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적용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